장르는 단 하나. 장르가 머니. 안녕하세요. 장르가 머니 앵커 권혁수입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아기 토끼 이수빈 아나운서가 웬일입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깡총깡총 아기토끼 아나운서 이수빈입니다. 오늘은 하은 아나운서 일일 대타로 제가 나와봤는데요. 네. 제가 스포츠는 좀 아는데 경제는 아직 조금 어린이라서요. 오늘 경제 공부 빡세게 하고 가려고 나와봤습니다. 아 정말 경제의 아기 토끼군요. 맞습니다. 예, 오늘 깡총깡총 잘 따라오세요. 알겠습니다. 예, 공부하면 혁수만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경제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두 분과 함께여야만 합니다. 오늘의 경제 선생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든든한 설명 천재 부릉부릉. 오늘은 어디로 우리를 모셔 주실까요? 박시동 평론가님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제를 쉽게 설명해드리는 부릉부릉 박시동입니다. 네, 그리고 장르가머니에선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님도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인철입니다. 네. 반갑네요. 자주 와주세요. 네. 아, 그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코너가 있죠. 평론가님, 시동 이슈. 네, 이번 주 시동 이슈는요. 물가 소식인데요.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 밀가루 업체를 대상으로 담합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제재를 발표하기까지 했거든요. 네. 그 결과로 CJ제일제당이라든지 대한제품과 같이 큰 기업들이 밀가루 값과 설탕 값을 4에서 6% 정도 인하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 여파로 드디어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베이커리, 빵값까지도 이제 내려간다라는 소식이에요. 나이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라면과 과자업계로까지 과연 이 가격 인하 흐름이 확산될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예,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식품업체들과 이제 간담회도 열고 일부 제품 가격 관련해서 인하를 포함한 물가 안정 대책을 서로 협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부담스러운 소비자 물가 과연 이번 기회에 줄줄이 내려갈 수 있을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빵, 라면, 과자 사실 우리의 소울푸드잖아요. 달고 사는 거죠.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손에 없으면 안 되잖아요. 불안하죠. 이 빵에 라면에 과자까지 식품 가격 인하 릴레이로 우리 장바구니도 한결 가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토크로 넘어가 볼 텐데요. 혁수 앵커, 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뭔가요? 일단 한숨부터 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화요일 날 주식창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전역에 대규모 군사 공격을 퍼부으면서 중동이 사실상 전쟁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전 세계 금융시장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특히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급락하면서 일시적 패닉에 빠졌고요. 국제유가도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지금 중동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 자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주앤머니에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서도 계속 보셨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중동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미 중앙정보국이 실제로 이제 수개월 동안 이제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2월 28일 오전, 토요일이었어요. 오전에 이 테헤란 중심부에서 이란 정치 수뇌부, 군 수뇌부가 모여서 회의를 한다라는 첩보를 입수한 겁니다. 거기에다 폭탄 30발을 투하하면서 15시간 만에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를 이제 제거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러자 이란 혁명수비대는 바로 하메네이 사망을 순교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응징과 이제 보복을 이제 다짐을 하고 있는데요. 최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4주이는 모든 전쟁이 끝나겠다. 네. 라고 했는데 말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더 길어질 수도 있다. And we have, right from the beginning, we projected 4 to 5 weeks, but we have capability to go far longer than that. We'll do it, whatever. 그동안 우리는 트럼프의 스타코 세게 질러놓고 네. 늘 뒤로 빼는 걸 기대했는데 이번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을 지상전을 직접 투입할지 그리고 치솟는 국제유가가 세 자릿수를 돌파할지가 관건입니다. 근데 이게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가 하나 있죠. 호르무즈 해협.
이란이 그렇게 맨날 이 해협을 차단한다고 압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렇습니다. 전체 해상 수용량의 20%가량은 이 길목을 지나야 해요. 거기를 봉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봉쇄한 적은 없어요. 으름장만 넣었었는데 네네. 근데 이번엔 실제로 혁명수비대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호르무즈 해협 폐쇄하겠다. 이곳을 지나가는 선박은 모두 불태워버리겠다.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전쟁 발발 이후 사흘 연속 국제유가가 올랐어요. 특히 북해산 브렌트유는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1월 초만 하더라도 배럴당 60달러대였어요. 네. 그러니까 연초 대비 배럴당 20달러 이상 오른 상황입니다. 이게 지난해 1월 이후 최고치인데요. 이 해협을 지나는 물동량의 80%는 아시아예요. 아시아하면 가장 석유를 많이 쓰는 한국, 아이고. 그다음에 일본, 네. 중국, 대만이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와, 이렇게 계속 유조선이 지나다니질 못하면 기름값이 또 오르는 건가요? 기름값은 지금이 가장 싸다. 오해 놓으면 올랐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름값은 항상 오늘이 제일 싼 거군요. 지금이 가장 싸다. 지금이 가장 싼 거군요. JP 모건과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봉쇄될 경우 국제유가는 세 자릿수가 좀 불가피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장기화되는 경우에 국제유가는 100달러 넘어서 120, 130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당시에 국제유가는 최고 130달러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에 하나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게 되면 이젠 에너지 비용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세계 물가 상승률이 0.6에서 0.7%가량 끌어올릴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그 영향이 미칠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쌀 때 기름을 넣으려는 분들 요즘 많으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주유소 보면 줄을 서서까지 기름을 넣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네. 올해 경제 전망하면서 국제유가 배럴당 60달러 중반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미 지금 80달러대예요. 60달러대일 때 올해 성장률 2%예요. 근데 지금 80달러가 고착화된다면 네네. 1% 중반 내지는 초반까지 우리나라의 성장률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 물가가 이렇게 오르면 금리 내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자산시장이 좋았던 이유는 3저, 저금리, 저달러, 저유가였는데 네. 이 세 개가 다 바뀌는 거예요. 달러가 강세로 그리고 금리가 고금리로 저유가가 고유가로 이게 바뀌게 되면 돈의 흐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과거 1970년대 이제 이른바 1차, 2차 올 쇼크가 재현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의 상황입니까? 근데 최근에는 조금 내려가나 싶었던 환율도 다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가장 안전한 통화, 국제적으로 가장 신뢰를 받는 통화는 그래도 뭐니 해도 달러입니다. 달러죠. US 달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달러의 가치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달러의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 중에서 달러 인덱스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습 전에는 95선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네. 지금 99까지 현재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이렇게 강해지면은 달러와 거래하고 있는 상대 통화는 어떨까요? 약세.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 입장에서도 원화 약세 압박을 받는 거죠. 그래서 3월 4일 역외 환율 기준으로 1,500원을 드디어 터치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은요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이에요. 우리가 1,500선은 그래도 눈으로 확인한 것은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만약에 이런 고환율이 계속되거나 또 위로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은요, 우리 증시에도 사실은 매도 압박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 증시에 추가적으로 더 큰 숙제를 주는 거고요.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가장 우리 경제에서 지금 중요한 키가
유가거든요. 기름값 자체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걸 수입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환율 부담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입도 부담이 되지만 수입해서 또 그 기름이 풀린 우리나라에게는 2차적인 물가 부담까지도 가중시킴으로써 일파만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2중, 3중으로 현재 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많은 걱정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아이고. 한숨이 나오네요. 네, 머리가 정말 지끈지끈 아픕니다. 심각한 전쟁 얘기를 하다가 이런 말씀드리기 좀 염치 없긴 한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주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습이 처음 발발한 건 이제 금요일 저녁이거든요. 네. 다행히 이제 주말을 좀 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초기 1, 2일 정도에는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는데요. 네. 그 이틀 정도 지나고 난 월요일에 이제 전 세계 증시가 이 사안을 이제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장 초기에는 사실은 아시아 증시는 나름대로 약보합권에서 선방을 좀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 역시도 좀 선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 정도가 지난 화요일 이후부터 이제 상황이 좀 급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시아 증시도 3% 이상 정도의 사실 급락세를 보였고요. 문제는 우리나라 증시가 아시아 증시 하락률보다 약 2배에서 3배 정도가 넘는 수준으로의 사실상 이제 패닉 수준에 해당하는 급락 장세를 지금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증시는 그동안 사실은 조금 작년부터 전 세계 수익률 1위를 기록했고요. 네. 올해도 1월부터 사실은 2월 말까지 수익률 전 세계 1위라는 시장이에요. 네. 즉 어떤 일이 생길 때 그러면 돈을 어디서 먼저 빼야 될까라고 할 때 그동안 돈을 제일 많이 벌었던 한국 시장에서 빼야지라고 해서 사실은 언제든 매도 압력, 이익 실현 압력이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조정의 명분만 있다면 조정이 언제든 가능하다라는 정도의 전망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조정이 이런 전쟁으로 올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전쟁으로 인한 충격, 아까 우리 소장님 분석처럼 유가 충격이라든지 S의 공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국 시장이 가장 취약하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만 해도 좋은 얘기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한 주 만에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코스피가 만스피까지 간다고 한창 분위기를 타고 있었는데 네네. 이렇게 활활 타오르던 불씨가 꺼져버린 게 아닐까. 지난주까지 타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막 이렇게 타오르던 게 꺼진 게 아닐까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소장님. 아마 이제 걱정하시는 권혁숙 씨 이제 지갑을 좀 이제 나빠지지 않도록 좋은 얘기도 좀 해야겠습니다. 네네네. 오. 그러면 중동 전쟁이 최근에 한 번만 있었을까요? 최근 20여 년 동안 무려 6번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는 어떻게 주가 흐름이었느냐를 좀 보면 네. 꽤 안심해도 됩니다. 전쟁 초기에는 단기 낙폭이 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1개월, 3개월 정도 지나니 네. 주가가 회복을 하거나 V자형 반등하면서 오히려 더 올랐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았군요. 맞습니다. 대부분 그랬습니다. 어. 그래서 사실 봤더니 지금 주가 6천을 연 게 우린 3가지 요인이에요. 일단 개인들이 돈이 너무 많다. 포모, 유동성. 2번째, 반도체 슈퍼사이클, 실적이 뒷받침된다. 3번째, 정부의 정책 기대감. 이건 변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외부 요인에 이어서 전쟁이라는 중동 전쟁만 리스크, 일회성 요인으로 지금 부과됐다는 겁니다. 우리 증시 펀더멘털은 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좀 가파르게 올랐다는 건 좀 부담 요인이에요. 우리나라가 지난해도 코스피가 75%, 올해도 50% 가까이 올랐어요. 1, 2월. 너무 2달 만에. 가파르게 오르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차익 실현하기 좋은 시장인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내 증시가 꺾였다라고 얘기하기는 이르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우리 수민 아나운서, 네, 우리는 주식 초보들이잖아요. 그쵸. 사실 이 전쟁이라는 이런 상황을 미리 예측하기도 힘들고 이게 발발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이럴 때는 그러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두 분 강력한 조언 한마디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예측하지 말고 대응하라.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측하지 말고 대응하라. 네, 예를 들어서 중동 전쟁이 단기간에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다른 사유로 인해서 조금 더 길어질지 사실은 여러 예측이 가능하죠. 네네. 근데 누구의 예측이 맞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합니다.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측보다는 떨어졌을 때는 원칙 있게 손절. 또 사실은 이제 상황이 정리됐다면 확인하고 다시 보수적으로 다시 이제 매입하는
이런 어떤 현명한 대응 여기에 조금 집중하시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선단 근물. 선단 근물 예, 좀 선단. 공격적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방어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다음에 손절매 들었습니다. 가이드. 네, 가이드. 잘 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소장님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B2나 몰빵은 절대 금물입니다. 지수가 하루에 5% 넘게 등락이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네네네. 7% 내외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 장세에서는 수익이 아니라 생존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현금도 종목이다. 이런 때는 현금 비중을 갖고 있으면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이면서 기회비용이에요. 떨어진 종목, 굉장히 우량한 종목, 쉽게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사지 말고 반드시 분할 저점 매수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증시격언에 이제 무릎에 사서 어깨 팔아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정말 꺾였다. 이 지수가 꺾였다라는 건 고점 대비 한 30% 가까이 빠지게 되면 이때는 침체 국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런 걸 변곡점을 꼭 보시고 가장 중요한 거 달러 강세가 이렇게 계속되게 되면 너무 빨리 조정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달러 강세며 국제유가며 환율과 같은 걸 눈여겨보시고 특히나 장르가 뭔 일을 계속 시청하시면 이런 변화에 가장 잘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드릴 말씀까지 그러니까요. 완벽하게 해주셨습니다. 네. 이 달러 강세도 유심 있게 봐야 되고 환율도 계속해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군요. 환율은 네. 외국인 때문에 그래요. 아.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팔았는데 달러로 환전하지는 않았는데 만에 하나 환율이 더 치고 올라간다면 이거 주식에서 수익 나도 달러로 환전이 돈이 안 된다. 네네네. 한차 손이 발생하고 있기 아이고. 때문에 더 빨리 이제 한국을 이탈할 수 있어서 환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군요. 와, 신경 쓸 요소가 굉장히 많네요.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글로벌 전세가 혼돈 그 자체입니다. 당분간 이렇게 국제 뉴스에 귀 쫑긋 세우시고요. 이 폭풍우가 무사히 지나가길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명 피해가 더 늘어나지 않기를 또 전쟁이 하루빨리 멈추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 들려주신 이인철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